현대 문명의 과학기술을 매일 누리고 살다 보면 그 위대함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가끔씩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을 달에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과학의 놀라운 성취를 보면서 의문을 던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은 왜 이렇게 성공될까? 바로 기념비적인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입니다. 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으로부터 3년 뒤인 1922년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산업 엔지니어인 아버지 사무엘 L. 쿤과 어머니 미넷 스트로크 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은 모두 유대인이셨죠.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맨해튼의 링컨 스쿨에 다녔으며 6학년부터 9학년까지 크로턴 언 허드슨에 위치해 있는 해시안 힐스 스쿨에서 진보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감옥의 내용보다는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후에 쿤이 그의 과학철학 이론을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는 1940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여 물리학과에서 학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는데요. 2학년 때부터 군사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였으며 전쟁 말기에는 잠시 참전하여 유럽에서 송수신 안테나를 세우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줌의 돌에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살던 쿤은 과학의 놀라운 성취에 감탄하며 어째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키우게 됩니다. 전쟁 이후 쿤은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1947년 처음으로 과학사를 접하게 됩니다. 당시 하버드대 총장이던 제임스 코난트는 인문계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과학사 교육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 강의를 청망받는 인재이던 토마스 쿤에게 맡깁니다. 안중에도 없던 과학사 수업을 덜컥 맡게 된 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펼쳤던 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쿤은 이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역학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역학에 무지할 뿐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나쁜 물리과학자로 보였다. 특히 운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술은 논리건 관찰이건 지독한 오류들로 가득한 것만 같았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이상했다. 어쨌건 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 논리학의 창시자로 칭송받았고 경이로울 정도로 꼼꼼한 자연을 관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 특유의 재능이 운동학과 역학에 관해선 어째서 이다지도 체계적으로 그를 저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쿤은 혹시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나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자연학을 두고 끙끙댔습니다. 현대의 기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오류로 가득하지만 그의 과학적 방법론과 그가 만들어낸 과학의 체계는 향후 1500년간 세계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와 같은 건축 장비가 없던 당시에 밤낮의 존재나 눈에 보이는 행성의 이동, 기후변화,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과학적 이론을 체계화했던 것입니다. 쿤은 여기에서 현대과학 역시 객관적이고 절대적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사상의 변화처럼 사람들의 믿음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사에 흥미를 품게 된 쿤은 물리학 학위를 준비함과 동시에 과학사 및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56년에 UC 버클리로 자리를 옮겨 과학사 강의를 하게 된 쿤은 천문학에 대한 과학 역사서를 출판합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책이죠.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하여 짧게 알아보자면 코페르니쿠스가 일으킨 혁명 천동설, 지동설의 배경을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분석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동설이 과학적 진실성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토마스 쿤은 물리학자뿐만 아닌 과학사학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한 책을 더 출판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된 책이며 그 시대의 과학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준 책이죠. 여기서 말하는 과학혁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코페르니쿠스 혁명, 즉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이 대표적 예 중 하나입니다. 즉 과학혁명이 점진적 발전이 아닌 혁명적인 발전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른 도전적인 내용을 담은 이 책은 과학사와 과학철학, 연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출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쿤의 견해를 주제로 학회가 이곳저곳에서 열린 사실이 쿤이 쓴 책이 학계에 불러일으킨 파장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쿤은 프리스턴 대학교의 철학 및 과학사 교수로 지내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 자신의 과목에서 기말 페이퍼를 쓰지 않기 위해 청각만 하려는 유학생 한 명을 억지로 붙잡고 수강시켜서 페이퍼를 쓰게 한 일이 있는데요. 그 유학생이 서울대 화학부 동양사학과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교수를 지낸 김영식 교수라고 합니다. 이 이후 쿤은 양자역학의 형성 과정에 대해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여러 책들을 집필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상당한 애연가였습니다. 그와 과학철학적으로 정반대 의견을 가졌던 칼 포퍼는 담배라면 질색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쿤이 줄담배를 피워 포퍼는 말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토머스 쿤은 죽기 직전까지도 과학혁명의 구조 후속편에 해당되는 저서를 집필하시다 1996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